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관교 영문입니다. 이제 사관학교 시험이 약 70여일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전력 질주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사관학교 저희가 이전에 그 평인수 평가실장님을 통해서 이제 해군사관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진행했습니다. 오늘은 육군사관학교 편입니다. 육군사관학교를 통해서 전반적인 모든 입시라든지 여러분들이 준비할 것을 설명해 주실 이원복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주 명망을 제가 충분히 다 들었고요. 또 그 여러 가지 결과도 많이 만들어내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육군사관학교 41기로 입학해서 33년간의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예비역 대령 이원복입니다. 제가 33년 동안 군복무하는 동안에 야전에서 복무했던 기간을 제외하고 한 30년가량을 육군사관학교에서 교수로 근무하면서 육군사관학교와 또 생도생활 그리고 육사 입시제도에 대해서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특히 단연간 그 육사 면접시험의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육사를 지원하는 여러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 자리에 나섰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학생들이 많이 기대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지원 동기입니다. 제가 이제 두 가지 여쭙게 되는데, 네. 첫 번째는 이제 교수님께서 뭐 별례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육군사관학교 혹시 지원하시게 된 동기가 뭐였었는지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사실은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육군사관학교를 지원하기로 결심했어요. 사실은 그 전까지는 육군사관학교에 대해서 잘 몰랐고, 그런데 이제 육사 생도들 선배들이 와서 사관학교 소개를 하면서 매력을 느끼게 됐습니다. 특히 저는 가정 형편이 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육사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포괄적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관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지원 동기인데요. 네네. 그러면 이제 학생들에게 지원 동기란 뭐다?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수험생 여러분도 지금 들으셨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가정 환경 때문에 지원한 요소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막상 동기생들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동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 동기들을. 근데 막상 4년 동안 사관생도 생활을 하면서 우리 각자 다 다른 사람들이 결국은 멋진 군인, 훌륭한 군인이 돼야 되겠다는 그런 합일점으로 모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지원 동기는 사실 그렇게 저는 큰 의미를 두고 싶지 않고요. 여러 가지 지원 동기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 지원 동기를 위해서 지원하시면 육군사관학교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육사 교수가 되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원 동기는 서로 다르더라도 네네. 결국 어쨌든 합일점이 이제 육군사관학교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네네. 그 나중에 자기의 어떤 미래라든지 분야가 이제 펼쳐지게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사관학교 소개입니다. 이번에 육군사관학교가 이제 84기를 모집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육군사관학교는 1946년 5월 1일 국방경비대 사관학교로 개교해서 올해로 개교 7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내년에 여러분이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 육사 84기가 됩니다. 육군사관학교는 국가방위에 헌신할 수 있는 육군 정예장교를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 대학교입니다. 따라서 국가와 군에 헌신할 수 있는 올바른 가치관과 도덕적 품성, 군사 전문가로 발전할 수 있는 역량 등을 갖추는 데에 교육훈련의 목표를 두고 있는 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결국은 육군사관학교가 나중에 임관을 하게 되면 육군에 있어서의 또는 뭐 전체 군에 있어서의 정예장교로서의 아주 천병이 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중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생도생활입니다. 여기 학생들이 일단은 이제 합격을 하게 되면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4년 동안 생활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사관학교 생도생활이 어떤 건지 네.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도 아마 육군사관학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면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육군사관학교는 이제 4년제 대학이죠. 일반 대학 수준의 이제 학위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일반학 학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학 훈련, 일반학 학위 말고도 군사훈련, 체육교육, 통합훈육을 통해서 육군 장교로서의 역량을 기르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일반학 전공은 문과와 이과 계열로 구분해서 문과 15개, 그리고 이과 9개 등 총 24개 전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단일 전공뿐만 아니라 융복합 전공을 점차 늘려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다변화하는 시대에 적극적으로 발맞춤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겠죠. 그리고 졸업 시에는 본인의 전공에 따라서 문학사, 이학사 또는 공학사 학위를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군사학사를 복수 학위로 취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이러한 학점과 학위는 나중에 석박사 과정에 진학하게 될 경우에 그 학위와 학점을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생도 생활의 생도 1년간의 학사 일정 중에서 주요 일정으로는 6월 말과 8월 말까지는 하계군사훈련과 하계휴가가 실시되고요. 그리고 1월 중순부터 2월 초까지는 동계휴가가 실시되죠. 이것을 제외한 대부분의 학사 일정은 본교 태릉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학, 군사학, 체육교육, 훈육이 전부 본교에서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상한생도들은 매일 6시에 기상하고요. 오전 8시에 수업을 시작해서 오후까지 학과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오후에 3시 20분 이후부터는 거의 매일 체육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체육활동이 끝나고 이제 저녁 식사를 한 이후에는 자습 또 자기개발 시간을 갖게 되고요. 11시에 이제 취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한생도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이제 면회 외출 외박이 가능하고요. 다만 1학년 1학기 때는 한시적으로 외박 외출은 불가하고요. 면회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육군사관학교에서는 남녀 구별 없이 전 생도들이 동등하게 일과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남녀 간의 신체적 그리고 체력적 차이를 고려한 요소를 빼고는 전부 동일한 교육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모든 생도들에게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서요. 올바른 성인지력 그리고 양성평등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성적이 우수한 생도들은 일반 대학과의 학점교류 프로그램에 따라서 서울대, 고려대, 성균관대 등 국내 유수대학에서 평일에도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예체능 활동을 통해서 정서를 함양하고 또 개인적인 취미를 즐기면서 또 개성과 창의력 있는 생도로 커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그 일반 대학의 특성도 갖고 있지만 네. 또 군으로서 어떤 군 장교로서 양성해야 될 어떤 체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다른 전문적인 것도 또 함양을 또 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아주 두 가지의 어떤 그 이상의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 그런 아주 유수한 대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교수님 이거는 이제 갑자기 제가 여쭤보는 질문입니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제자들이 이제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면서 특히 1학년들이 좀 들어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들어갈 때는 이제 어떤 그 청운의 꿈을 품고 많은 포부를 가지고 육사에 들어가서 이제 뭔가 하겠다 생각이 들어갔는데 네. 아무래도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규제도 있고 네. 또 군사 어떤 전문 대학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자유 시간이라든지 네. 좀 억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많은 네. 갈등을 좀 갖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까 조언해 주실 수 있다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예,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매스컴에서 보도된 것처럼 상당수의 그 생도들이 자퇴 결정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도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생도들 중에 일부는 항상 그런 고민을 해왔고요. 또 일정 수 인원들은 자퇴하는 그런 결정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요즘 들어서 그 숫자가 좀 더 늘어났고 제가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아직은 젊은 나이고 또 육사에 입교하기 전에 충분히 육사를 알았다고 얘기하기 어렵고 또 육사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새로운 환경을 접하면서
충분히 고민되는 사항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갈등도 있을 수 있고. 다만 저의 동기생의 경우를 예를 들자면 1, 2학년 하급생도 시절을 거치면서 굉장히 힘든 생도 생활에 자퇴를 하고 싶어하는 동기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동기생이 결국은 마음을 고쳐잡고 나머지 생도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결국은 나중에 장군까지 갔습니다. 아유, 예. 네. 그리고 지금은 만나면은 그때 좀 웃으면서 그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결과적으로 젊은 시절에 한때 그런 고민과 갈등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순간을 잘 이겨내면 나중에 본인이 어려워했던 문제들, 해결점들을 나중에 찾게 된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그리고 네. 많은 젊은이들이 되도록이면은 그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고 결과적으로 졸업해서 군에서 그 꿈을 펼쳐나가기를 기대합니다. 5번째로 사관생도 특전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비단 여러 각군 사관학교가 있겠습니다만 육군 사관학교만의 특전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네, 또 육군 사관학교에 뭐 이런 특전이 있다면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사실은 뭐 사관학교가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그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뭐 여러분 알다시피 학비 면제는 물론이고요. 생도들이 생도 생활 중에 쓰게 되는 모든 보급품, 지급품 전부 무상으로 지급이 됩니다. 또한 품위 유지비라고 해서 매월 지급을 받는데요. 현재 4학년의 경우는 118만 원 지급받고 있습니다. 네. 한 학년씩 낮아질수록 10만 원씩 낮아지는데 1학년은 88만 원이 되겠죠. 네. 몇 년 전에 비해서 많이 올라간 올라갔- 수치입니다. 아, 근데 지금 뭐 병사들의 월급이 이제 200만 원, 곧 200만 원이 된다는 그 기대감에 부풀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쯤 되면 생도들 품위 유지비도 200만 원을 넘지 않을까 이렇게 감히 예상을 해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생도들의 경우에는 이제 그 외국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또 다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이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외국 사관학교 위탁교육 또는 이제 교환 방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미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 10개국 사관학교에 짧게는 6개월부터 최대 4년까지 위탁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호주, 이태리, 스페인, 독일, 터키, 일본, 인도네시아, 태국 육군사관학교와는 단기간에 네. 교환 방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죠. 그 생도들이 저희 학교를 방문하고 또 저희 생도들이 그 학교에 가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도들에게는 이제 국토 순례 및 해외 탐방, 해외 전사적지 탐방 프로그램이 또 있는데요. 이건 아마 저희 육군사관학교의 또 특징일 겁니다. 아마 해사나 공사도 다른 방식으로 또 이런 걸 진행하는데요. 저희는 1학년 때는 울릉도와 독도, 그리고 2학년 때는 제주도, 3학년 때는 백령도를 이제 국토 순례하게 되고요. 4학년 때는 안보 동맹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해외 전사적지 탐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집니다. 네. 아주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또 특전들이 있을 수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있긴 있죠. 예, 네. 근데 뭐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뭐 국비로 모든 것들을 그렇습니다. 할 수 있고 네. 또 품위 유지비가 나오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는 어떤 외국에 대한 어떤 자기가 교환 학생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또 이용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네. 그 일반 대학에서 누리지 못할 수 있는 이런 네. 것들을 국가에 대한 어떤 혜택으로 인해서 네. 누릴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6번째입니다. 임관 후에 이제 1, 2, 3, 4학년을 이제 졸업을 하고 그걸 이제 임관이라고 보통 네, 얘기를 그렇습니다. 합니다. 네. 임관 후에 이제 진로는 뭐 굉장히 다양할 거라 생각합니다만 네. 이제 아마 사관학교 특히 육사를 지원하는 친구들이 좀 막연하게 이제 많이 생각들을 하고 있고 가장 네. 어렵게 질문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임관의 진로는 어떻게 될까요, 교수님? 저희는 이제 졸업과 동시에 임관을 하게 되는데요. 8개 전투병과 뭐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보병, 포병, 기갑, 공병, 정보, 정보통신, 방공, 항공 뭐 낯선 그런 병과도 있죠. 네. 또 4개 기술병과 화생방, 병기, 병참, 수송 그리고 이제 4개 행정병과 인사, 군사, 군사경찰, 헌병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재정, 그 다음에 공보정원병과 그리고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특수병과로 의정병과
군대 내에서 의학대학을 네. 다니고 이제 하게 되는 의정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각 병과별로 소위로 먼저 임관을 하게 됩니다. 네. 임관한 후에는 이제 각 계급별로 전문적인 이제 군사 교육을 또 수료해야 되고요. 뭐 OBC, OAC, 뭐 육군대학 이런 식으로 국방대학원까지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교육을 수료하고 나서는 야전 부대에서 이제 지휘관도로 참모로 네. 보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능력이 있고 또 희망이 있을 경우에는 군 내에서는 이제 국비로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전문 자원들은 학위를 수료한 이후에는 국방부, 육군본부 등 또는 각종 군 전문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군 전문 요원으로 또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야전군인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군 내에서도 참으로 다양한 분야가 있다. 또 그 중에는 뭐 물론 육사 교수도 있는 교수도 포함되는 거고요. 졸업 후 의무 복무 기간은 10년입니다. 10년 의무 복무 기간 중에 혹시 본인이 희망한다면 5년 차에는 전역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스케줄 자체가 이제 그렇게 흘러가는 네. 어떤. 그러나 뭐 대다수는 사실은 뭐 사관학교 자체가 엘리트 네. 군인을 양성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네, 네. 뭐 사실 자기 꿈을 이룰 때까지 최대한 오래 군 복무하는 걸 소망으로 하고 있죠. 네. 그 말씀하신 중에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의사 쪽 네네. 그쪽으로 갈 수 있는 분야가 네.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관학교를 임관하고 나서 졸업생이 이제 어쨌든 의사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는 건가요? 사실은 그 의학대학을 다닐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죠. 의학대학. 그러나 사실 그 전제 조건은 군 내에서 공부하는 조건이 되는 것이죠. 군 병원이라든지. 뭐 네, 이런 그렇습니다. 네. 그럼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네네. 네, 친구들 중에서 이제 그 항공 쪽인데, 네네. 이제 공군사관학교만에 이제 항공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네네. 있어서, 네. 제가 이제 짧은 소견에 어쨌든 육군 쪽도 있다고 이제 들었는데,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좀 알고 싶어, 저도 개인적으로 네네. 공부해서 여쭙습니다. 그럼 항공 쪽 분야도 그러면 따로 어떤 항공 쪽 분야는 그 공사가 아니더라도 네네. 이런 나중에 그쪽 분야를 선택해서 그쪽으로 진로를 잡거나 네, 잡을 수 있습니다. 네. 육군항공이라고 있죠. 헬기 조종사가 될 수 있는. 네네. 네. 참으로 다양합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포괄적이면서 네, 자기의 관심과 또 자기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선택지가 생각보다 넓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지원 동기 말씀드릴 때 너무 내 지원 동기가 너무 사소한 거 아닌가, 너무 지역적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런 지원 동기조차도 육군사관학교에서 그걸 실현할 수 있고 또 군에 기여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수험생 여러분, 그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원 동기를 시작으로 하지만 굉장히 세분화될 수 있고, 본인의 처음에 지원 동기가 좀 미약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나중에 전체적인 육군에 대한 여러 가지의 병과라든지 나갈 어떤 미래적인 어떤 진로를 볼 때는 굉장히 나중에는 이제 포괄적이면서 전문화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육군사관학교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 매력이 있는 사관학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중에 항공병과와 그리고 이제 의학대학원을 통해서 군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거, 그거는 정말 저도 몰랐었는데 자세히는요, 교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런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